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왜 마음은 더 복잡해질까요? 왜 자꾸 허전하고 막상 나를 챙기려 해도 뭘 해야 할지 막막할까요?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한 건 무언가를 더 채우는 게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느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놓으라고 하면 뭘 어디서부터 놓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마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오랜 시간 쥐고 살아온 것들을 하루아침에 내려놓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바란다면 삶을 가볍게 만드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 마음이 가벼워져야 인생의 후반전이 비로소 따뜻해집니다. 오늘은 그래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내려놔야 할 5가지 그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건 바로 자식 걱정이라는 오래된 습관입니다. 아마 이 말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잘 살아야 내가 마음이 놓이지. 도움 줄 수 있을 땐 해줘야지. 그래도 내가 부모인데. 맞는 말입니다. 그 마음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자식을 걱정하는 건 어쩌면 평생을 함께하는 본능 같은 감정일 겁니다. 아이 어릴 땐 밥은 제대로 먹었나? 어디 다친 데는 없나? 커서는 취직은 잘하나? 결혼은 할까? 살림은 괜찮나? 그렇게 걱정은 형태만 바꿔가며 부모 마음을 평생 붙잡고 놓아주질 않죠. 그런데요, 이제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걱정이 정말 저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걱정이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앞서서 길을 터주려다 오히려 아이의 선택을 막을 수도 있고, 내가 자꾸 손을 내밀다 보면 자식은 자기 힘으로 버티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걱정 때문에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한 채 삶이 점점 무거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 걱정 안 하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근데 가만 보면 내가 걱정한 그 문제는 걔가 알아서 다 해결하더라고요. 결국 괜히 내 속만 끓였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는 걱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꾸는 시기라는 겁니다. 예전엔 조심해라, 그렇게 하지 말아였던 말이 이젠 너라면 잘 해낼 거야 라는 말로 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선물은 믿어주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부담감 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부모도 비로소 자기 인생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안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손을 조금 놓아도 괜찮은 시기가 온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건 바로 내가 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입니다. 이 말 참 익숙하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지금 아니면 기회도 없는데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때론 형제나 부모, 심지어 주변 사람들까지 언제나 누구를 위해 살아오느라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떨 때 행복한 사람인지 깊이 들여다볼 틈도 없이 세월이 지나버렸죠. 그런데요, 이제는 그 책임감이 내 삶을 갉아먹는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에너지였지만
지금은 짐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도 많아요. 아직도 자식 집안일까지 챙기고, 손주 어린이집 픽업해 밥 해주고 병원 데려가고, 남들이 보면 대단하다 하지만, 속으론 지치고 허전하고,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인생인가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제 노후는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기는 나를 위해 써야 맞는 겁니다. 물론 도와주고 싶은 마음, 손 놓기 어려운 일들 다 이해합니다.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무겁게 붙잡고 있던 책임감부터는 하나씩 내려놓아야 나답게 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스스로를 허락해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남 눈치보다 내 마음이 편한 선택,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게 노후의 품격 아닐까요? 이제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나로 데려와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남은 시간 덜 아프고 덜 억울하고 더 따뜻하게 갈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 사라진다고 해서 내가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챙기느라 미뤄뒀던 나를 책임지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건 바로 아쉬움과 후회라는 그림자입니다. 살아보니까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 하나쯤은 꼭 남습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그 선택이 아니었더라면, 그 사람을 그냥 놓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 밤에 누워 있으면 괜히 떠오르고 혼자 있을 때 문득 가슴을 툭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 기억들이 마치 그림자처럼 지금 내 삶을 따라다니면서 평범한 하루의 기쁨까지도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자꾸 그때에 머물면 지금이 자꾸 옆으로 밀려나게 돼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좋은 사람, 조용한 햇살, 따뜻한 밥 한 끼 같은 소박하고 분명한 행복들을 과거에 묶여서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땐 그랬지. 그 한마디에 미소 하나 띄울 수 있다면 그 기억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나 기준으로 자책하곤 해요. 왜 그땐 그렇게밖에 못했지? 하지만 그때는 그 선택밖에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후회보다는 회고로, 자책보다는 이해로 내 지난 시간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덜어내야 지금 내 삶이, 앞으로의 날들이 좀 더 따뜻하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아쉬움은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아쉬움 때문에 지금의 나를 놓치지는 말아야죠. 네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건 바로 자존심이라는 불편한 갑옷입니다. 사실 자존심이란 게요, 처음엔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막처럼 시작돼요. 괜히 약해 보이면 안 되지.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지.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잖아. 이렇게 한 번, 두 번 마음속에 선을 그어요. 처음엔 작은 고집이었는데 어느새 그게 말이 안 되는 벽이 되고 서운함은 쌓이고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뭘 몰라서 이러나 그 나이에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자존심이 더 단단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게요, 생각보다 마음을 많이 막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이일수록 가끔은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여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결코 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 사이의 품격을 만드는 선택입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 많이 들리죠.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연락 끊겼다. 서로 미안한 거 알면서도 먼저 말 못해서 멀어졌다. 이런 관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침묵에서 비롯된 일이에요. 물론 모든 관계를 다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심을 느꼈던 관계라면, 내가 먼저 웃어도 되는 사람이라면 자존심보다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쪽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자존심을 지켜서 마음이 편해지면 좋은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외롭고 서운하고 괜히 나만 더 고립된 느낌이 들기도 하니까요. 이제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면 좋습니다. 이 관계에 필요한 건 내 자존심일까? 내 진심일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나를 더 따뜻하게 지켜주는 건 조금의 여유, 한마디의 진심, 한 발 물러섬일지 모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건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히 나답고 멋진 선택이 될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건 바로 나는 이 정도면 됐다는 멈춘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이런 말 자주 하게 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해? 이 정도면 많이 살았지 뭐. 배우긴 뭘 또 배워, 그냥 조용히 살면 됐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 뒤에는 포기 같은 감정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뭔가 하고 싶고 변화를 주고 싶은데도 괜히 주저하게 되고 괜히 겁이 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움직인다는 겁니다. 노년은 완성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야 겨우 남 눈치 안 보고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볼 수 있는 시기거든요.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무거운 책을 들고 공부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것, 처음 가보는 여행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울려 보는 것, 그 모든 게 다 배움이고 성장입니다. 어떤 분은 60 넘어서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고 사진 찍는 재미에 푹 빠지기도 하고 70이 넘어서 글을 배우기 시작해 시를 쓰고 책을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익숙한 것만 좇지 말고 익숙해질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용기예요. 사람은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다고 하잖아요. 몸이 조금 느려져도 마음이 살아있으면 삶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작은 설렘이 느껴지는 일이 있다면 이 나이에 뭘 하지 마시고 이 나이니까 더 해봐야지라고 마음을 바꿔보세요. 멈춘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진짜 내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하나씩 마음에 남겨두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먼저는 자식 걱정, 이제는 믿어주는 걸로 바꿔야 할 때고요. 2번째는 내가 해줘야 한다는 책임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3번째는 아쉬움과 후회, 그땐 그랬지 하는 미소 하나면 충분합니다. 4번째는 불필요한 자존심, 관계를 지키는데 꼭 자존심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 정도면 됐다는 멈춘 마음. 이 나이에 무슨, 아니 이 나이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를 마음에서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훨씬 나다운 노년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말은 쉬워 보여도 막상 내려놓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5가지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 하나씩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끔 이런 부모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분가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침이면 여전히 그 집 불이 켜졌는지, 출근은 잘했는지, 주말에 애들은 밥 잘 먹고 있는지, 혼자서 자꾸 걱정이 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살면서도 집에 한 번 가면 꼭 냉장고 문 열어보고 김치며 반찬을 싸주시고 통장 잔고는 괜찮은지, 보험은 잘 들었는지 물어보려다 꾹 참았다가 결국 돌아서며 밥 좀 챙겨 먹으라는 말로 끝내는 경우도 많죠. 심지어 딸이 애 키우며 고생한다는 소식만 들어도 바로 전화해서 애 봐줄까? 하고 묻고 안 봐도 된다고 해도 혹시 속마음은 아닌가 또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그 마음 너무나도 이해됩니다. 부모는 끝까지 부모니까요. 내 새끼가 어른이 돼도 여전히 마음속에선 어린아이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걱정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자식에게도 부담이 되고 부모인 나도 지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걱정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숨막히는 울타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 우리는 그걸 가끔 잊곤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 자식 걱정이라는 오래된 습관은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어져 온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오래될수록 점점 내가 살아야 할 시간까지 갉아먹게 됩니다. 하루 종일 자식 걱정에 마음을 쓰다 보면 막상 내 건강, 내 즐거움, 내 하루는 늘 뒷전으로 밀려나 있게 되니까요.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느라 내 인생을 미루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그게 부모로서의 도리라고 여겨왔죠.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내가 희생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내 삶을 잘 살아야 한다는 쪽으로요.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도 그 불안을 그대로 받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고 안정적으로 살면 자식도 심리적으로 훨씬 편안해집니다. 결국 내가 나를 잘 살아내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걱정 대신 믿음을 건넬 수 있는 용기, 그걸 품고 하루를 살아보는 겁니다. 이 아이는 잘 살아갈 거야. 그렇게 마음 놓고 이제는 나를 챙길 차례입니다. 어느 날 지인 어르신 한 분과 조용한 찻집에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손주 학교도 다 다녀서 내가 안 봐도 되는데도 괜히 집에 혼자 있으면 내가 뭐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야. 그분은 딸 부부가 맞벌이라 손주 어린이집 하원부터 저녁까지 돌봐주셨는데요. 처음엔 기꺼운 마음이었대요. 딸도 편하고 손주도 예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뿌듯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너무 힘든데도 차마 말을 못하겠고 주말에도 마음 편히 쉬질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셨대요. 딸 부부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혹시 내가 안 봐주면 불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책임감처럼 떠올랐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날엔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도 내가 안 가면 애가 불안해할 거야 하는 마음에 억지로 가서 봐주셨대요. 그날 딸이 엄마, 오늘은 좀 쉬지 그랬어 하는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이건 내가 혼자 만든 의무감이었구나 하고 깨달으셨다고 해요. 이 사례는 아주 평범하면서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마음의 패턴입니다. 부모로, 아내로, 남편으로 살아오며
늘 누군가를 챙기고 도와주는 게 당연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막상 내 시간이 생겨도 그래도 내가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쉽게 사라지질 않는 거죠. 하지만 이 마음이 계속되면 나를 위한 시간은 자꾸 줄어들고 정작 내가 지쳐간다는 걸 뒤늦게야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가 해줘야 다 편할 줄 알았어.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너무 무리해서 웃는 날보다 차라리 하루 쉬는 날이 애들도 나도 훨씬 편하더라고. 나 혼자 책임진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생각 자체가 나를 너무 조급하게 만들었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마치 내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내가 해줘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 하지만요, 그 책임감이 너무 오래되면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인데 혼자 끌어안고 혼자 지쳐가게 됩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 헌신하는 시간도 귀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가족을 위한 인생은 한참이나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연습, 그게 이 시기엔 더 지혜로운 삶 아닐까요? 우리가 삶에서 가장 많이 붙잡히는 감정이 바로 아쉬움과 자존심입니다. 하나는 과거의 내 선택을 놓지 못해서, 하나는 지금의 내 위치를 포기하지 못해서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사람과의 거리도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땐 내가 왜 그랬을까? 그 한마디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어떤 사람은 말하죠. 먼저 손 내밀고 싶었는데 괜히 자존심 때문에 참았어. 그런 마음 우리가 살아오며 한 번쯤은 품어봤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두 마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나를 붙잡지 못하고 과거와 감정에 머물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후회는 지나간 시간을 끌어안게 만들고 자존심은 지금의 진심을 밀어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외로워지는 건 결국 나 자신이에요. 장자에서도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지나간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오지 않은 것에 불안해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이 가장 큰 평온이다. 이 말은 단순한 긍정의 주문이 아니라 과거의 후회나 감정에 함몰될수록 지금 누릴 수 있는 삶의 평온마저 놓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마음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땐 그랬지. 한숨이 아니라 미소로 말할 수 있을 때 그 아쉬움은 추억이 됩니다. 그 말, 내가 먼저 해볼 걸. 그 진심을 지금이라도 꺼낼 수 있다면 그 자존심은 벗어도 되는 갑옷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때론 조금 어설프고 조금 민망해도 먼저 따뜻하게 말 건네는 쪽이 오히려 더 용기 있는 사람 아닐까요? 아쉬움은 다 지울 수 없고 자존심도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내가 그것들에 끌려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조금 내려놓고 조금 웃고 조금 먼저 다가가는 마음, 그게 우리가 늦지 않게 나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아마 지금까지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해? 그냥 조용히 살면 됐지. 이 정도면 많이 한 거지. 뭘 또 하려고 그래? 이런 말 한 번쯤 마음속에 떠오르신 적 있으시죠?
얼마 전 지인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한때는 사업도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정말 바쁘고 생기 있는 시절이 있었지. 근데 이제는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죽지 않고 사는 느낌이야. 그래서 제가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그럼 지금 뭐 하고 싶으세요?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글쎄 그냥 뭐 나이도 있는데 뭘 새삼스레 하겠어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 말에서 느껴졌습니다.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해도 되는지 망설이고 있는 마음이었어요. 사실 이 멈춘 마음은 몸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허락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와서 뭐 하냐? 창피하다. 그 나이에 그걸 왜 해? 이런 생각이 내가 나를 작게 만드는 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멈춘 건 나이가 아니라 그 마음입니다. 도덕경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르침을 얻으려는 이는 젊고 배움을 멈춘 이는 늙은 것이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로 나이 들고 처음으로 서예를 시작한 분이 계셨어요. 처음엔 손이 떨려 글씨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시더니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손글씨 쓰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집중되는 시간이라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혼자 배낭 메고 근교 기차 여행을 다니며 작은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이 나이에도 설레는 일이 있더라는 말을 남기셨죠. 그게 대단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 그 자체가 내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 가장 먼저 돌이켜봐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혹시 나는 스스로에게 이 정도면 됐다는 말을 너무 일찍 해버린 건 아닐까? 삶은 마지막 장까지 써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문장이 들어갈지는 지금부터 써내려가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건 아직 내 안에 살아있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믿고 작은 한 걸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내려놓아야 할 5가지 마음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자식 걱정, 과도한 책임감, 지나간 아쉬움, 불편한 자존심, 그리고 멈춘 마음. 이 5가지는 겉으론 모두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공통된 감정입니다. 놓지 못한 것들 때문에 지금의 내 삶이 흐르지 못하고 자꾸만 멈춰 서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속에 작은 질문 하나를 남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놓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이 질문에 천천히 답해가다 보면 어느 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인생 후반전은 더 잘하려고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더 편안하게 나답게 살아가는 시간이어야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찾아오시기 편하게 구독도 해두시면 좋습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